아빠까발 잘 지내셨나요? 네,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14강 접두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3강에서는요, 접두사 버르 접두사와 뭐 접두사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었죠. 네, 근데 오늘은 좀 다양한 접두사를 좀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스, 디, 뿌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뭐 접두사, 버르 접두사 배울 때는 형태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어근에 따라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오늘은 요빼 접두사를 뿌 접두사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좀 의미가 어떤 의미가 부여가 되는지 요 접두사를 씀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저희 떨어 접두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 접두사는요, 버르 접두사나 뭐 접두사와는 다르게 그냥 뭐 변화형이 없어요. 예, 어근의 변화형도 없고 떨어도 뭐 어떨 때는 뜨를 썼다 떨을 썼다 그렇지 않고요. 무조건 그냥 떨어를 붙이니까요. 형태 변화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미에 대해서 떨어 접두사를 붙임으로 해서 어떠한 의미가 첨가가 되는지 어근에 어떠한 의미가 첨가가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늘 이 시간에는 네 가지 뜻에 대해서 의미 부여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이미 뭐뭐가 되었다. 이미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보시면 어근이 붓가예요. 그쵸? 열다. 근데 동사에 떨어. 그쵸? 붓가에다가 떨어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떨어볼까 하면 열린.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깟이라는 어근을 보시면요. 떨어 이깟. 그죠? 그러면 묶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깟 하면 묶다가 되는데 떨어 이깟. 떨어를 붙임으로 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는 거, 이미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묶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게 되겠죠. 또는 떨어 붓가 같은 경우는 열린 상태를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미 열려져 있을 경우에 열린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묶인도 마찬가지로 이미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 의미를 갖게 된다. 떨어를 접두사를 붙이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진 경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떨어 접두사를 붙입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람밭이 있습니다. 람밭 앞에다 떨어를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떨을 람밭 하면 늦은 이라는 뜻이 되죠. 내가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늦은 경우에 떨을 람밭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의에 지각을 하시거나 수업에 늦으셨을 경우에는 사얄 람밭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사야 떨을 람밭이라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사얄 람밭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좀 제가 많이 봐서요. 네, 떨을 람밭이 맞는 표현입니다. 사야 떨을 람밭. 그죠? 저는 늦었습니다. 저는 지각했습니다. 근데 그 의미 안에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일부러 늦은 건 아니에요. 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작이라는 어근이 있네요. 근데 앞에다가 떨어를 붙여서 떨어 인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떨어 인작하면 밟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도한 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밟혀진 거예요. 누군가 내 발을 밟은 거죠. 그럴 때 떨어 인작이라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볼게요.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요. 어근에 안갓이라는 어근에다가 떨어 접두사를 붙였어요. 그럼 떨안갓이 되겠죠. 그랬더니 의미가 어떻게 됐습니까? 들려질 수 있다. 안갓은요, 들다, 어떤 물건을 들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떨어 안갓 하면 떨어 접두사를 붙임으로 해서 들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될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부여가 됐죠. 그래서 떨어 접두사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를 볼게요. 맞자. 근데 떨어 맞자에서 받자 앞에 떨어가 붙었죠. 떨어는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떨어 맞자 그러면 읽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받자는 그냥 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떨어 접두사를 붙임으로 해서 뭐뭐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첨가가 됐다는 거. 그렇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의미를 보도록 할게요. 떨어 접두사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가장 뭐뭐하다. 그래서 저희 최상급 편에서 이미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상급 편을 열심히 보신 분은, 그죠? 비교급 편을 열심히 보신 분은
떨어 접두사 붙이면 최상급 되는 거 맞아. 그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가장 뭐뭐 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어근에. 그래서 어근이 뒷반이에요. 앞. 그쵸? 위치를 나타낼 때 앞, 뒤 할 때 앞을 뒷반이라고 하는데요. 떨어 접두사를 붙었어요. 그러면 떨어 뒷반 하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맨 앞이 되는 거죠. 가장 앞이라는 뜻이니까 맨 앞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로 무사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사르 하면 큰이라는 뜻인데요. 떨어 접두사가 붙었어요. 떨어 무사르 그러면 가장 큰이라는 최상급을 또 나타낼 수 있는 접두사가 떨어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요. 떨어 접두사 4가지 의미를 외워두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뭐뭐 되었다. 이미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의도한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뭐가 해지다.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될 수 있다. 뭐 어떤 할 수 있다는. 그쵸? 그 다음 네 번째는 가장 뭐뭐하다라는 최상급까지 표현할 수 있는 접두사가 바로 떨어였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접두사 보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끄 접두사가 나오네요. 끄도 마찬가지로요. 뒤에 어근에 변화형이 없습니다. 단어 변화형 없고요. 끄도 마찬가지로 변화형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끄는 대부분 이렇게 뭐 명사나 수사를 만들기 위해서 네, 사용하는 아이가 끄 접두사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어근에다가 어근의 앞에다가 끄를 붙이면 명사가 된다는 거죠. 어근이 의미하는 성격이나 특징을 갖는 명사로 만든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끄뚜아 되어 있죠. 뚜아 하면은 원래 나이든 늙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끄가 붙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격을 갖게 되는 우두머리, 의장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요. 끝가시, 가시라는 단어에 끄가 붙었어요. 가시는 애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거라서 그런 성격을 갖게 되는 명사를 만드는 거라서 끝가시 하면 애인이 됩니다. 그 다음 수사화, 즉 어근에다가 앞에 끄를 붙여서 수사를 만든다는 거죠.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숫자에 끄를 붙여 등급, 계급이나 순서 또는 무리 집단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수와 서수 만들 때요. 숫자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수에다가 앞에 끄 접두사를 붙이면 뭐가 됐어요? 서수가 됐죠. 물론 첫 번째 뻐릇다마만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그렇게 갈 때는 숫자 기수 앞에다가 끄만 붙여서 저희가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끄두와 끄띠가, 끄음빠 이렇게 우리 연습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요. 숫자에 끄를 붙여 등급, 계급이나 순서 또는 무리 집단을 나타낸다 되어 있는데요. 자, 좀 또 예시를 한번 볼게요. 무릿 끄두아 하면 무릿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아라는 숫자 앞에 기수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끄 접두사가 붙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서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수 앞에 끄를 붙이면 서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두 번째 학생. 그리고 위치는 이렇게 서수를 만들 때는 서수의 의미를 가질 때는 명사 뒤에다가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기수는 명사 앞에서 썼죠. 그래서 예를 들면 두아 무릿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두아 무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럼 두 명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량. 그쵸? 두 명의 학생이 되는 거고 무릿끄두아라고 했을 때는 지금 뒤에 위치한 것부터 아 서수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시요. 끄띠가 무릿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끄띠가가 지금 무릿이라는 단어, 학생이라는 단어 앞에 있어요. 선생님 서수는요 뒤에 위치한다면서요. 그러면 여기서는 서수의 의미를 갖는 게 아니겠죠. 그쵸? 끄띠가가 앞에 붙었을 때는 서수의 의미가 아니라 세 명의 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는 거죠. 기수처럼 쓰인 겁니다. 세 명을 어떤 무리나 집단으로 묶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끄띠가 무릿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요. 접두사 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5가지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 보시면 사두, 하나, 그쵸? 하나의라는 사두를 축약한 형태로 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숫자편에서 배우긴 했는데요. 스리부 하면
천이죠. 1천. 네, 그쵸? 그래서 원래는 사또리부인데 사또리부를 줄여서 스리부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천이니까 1천이 되는 거죠. 네, 숫자 천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민구, 그죠? 민구는 주, 그죠? 위크죠? 어떤 일주일, 이주일 할 때 그런 주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민구 하면 원래 사또민구예요. 그런데 축약이 돼서 스민구가 된 거죠. 즉 일주일이라는 표현을 스민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스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삐링 하면 접시예요. 접시, 그쵸? 그런데 여기서 스는 그러면 원래는 사또의 축약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또 삐링, 접시 하나를 스피링, 한 접시 이렇게 축약을 한 형태다라고 해서 이렇게 스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 하나의 사또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든, 전체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대사. 그러면 여기에서의 스는 슬루르라는 단어가 스로 축약이 됐구나를 짐작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대사. 대사는 뭐 시골, 마을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스대사 그러면 마을 전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두니아도 마찬가지죠. 두니아가 세계이기 때문에 스두니아 하면 세계 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체라는 의미로 슬루루 인도네시아라고 하셔도 되지만 슬루루를 축약해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표현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사또의 축약형으로 두 번째 슬루루 축약형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의 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 우리 동급 비교에서도 사용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동급 비교를 나타낸다는 게 요 세 번째 뜻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스부사르, 그쵸? 부사르, 큰이라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스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뭐뭐만큼 큰이라는 뜻으로 동급 비교를 만들 수 있는 단어가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루아스 하면 넓은이잖아요. 그래서 슬루아스 그러면 뭐뭐만큼 넓은, 같은 면적의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요. 스푸아스가 만족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스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스푸아스 하면 만족한 만큼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스만약이 있네요. 만약, 많은 이라는 형용사 앞에 스라는 접두사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스만약 하니까 어떤 뜻으로 바뀌어요? 뭐뭐만큼 많은 이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거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요. 네 번째 볼게요.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아이로도 그런 의미까지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활용되는지 볼까요? 뿔랑 하면 집에 돌아오다 라는 뜻이잖아요. 뿔랑, 스가 붙어서 집에 오자마자 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다땅은 오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잖아요. 근데 거기 앞에다가 스를 붙였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이 됩니까? 오자마자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스다밭, 그죠? 스다밭 하면 뭐뭐하고 나서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할 때, 뭐뭐 하자마자 라는 의미도 부여할 수 있는 접두사가 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의 활용 다섯 번째 마지막 보도록 할게요. 같은의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만큼의 양 3번이랑 조금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도 같은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동급 비교를 나타내는 거예요. 삼하등한 우리 비교급에서 배웠습니다. 비교급 편을 보지 못하신 분은 지금 빨리 비교급 편도 클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볼게요. 스아라 하면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스아라 하니까 같은 방향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 같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스칸토르 볼게요. 칸토르가 오피스, 사무실입니다. 그러면 스칸토르 하면 같은 사무실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스펀다밭 볼게요. 펀다밭 하면 뭐 의견,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펀다밭 하면 같은 생각 이렇게 뜻이 변형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 접두사를 붙임으로 해서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5가지 기억해 두시면 스 활용하실 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으실 때도 인도네시아 사람에게, 현지인에게 인도네시아 들으실 때도 스가 붙었을 때 그 단어를 잘 모르지만 대략
추측은 하실 수 있겠죠. 어근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D 접두사 볼게요. D 접두사는요. 수동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어근에 붙이는 것이 D 접두사예요. 그래서 뒤에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어근과 결합하는 경우 또 뭐 접사와의 결합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근, 그죠? 능동의 의미고 자, D 접두사를 붙이면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동의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어근 앞에다가 D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 그죠? 먹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디막간, 그러면 먹어지는 거죠. 그래서 먹혀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왜냐하면 막간이에요. 막간 왁두 그러면 시간을 다 쓰다.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뜻으로도 막간을 써요. 막간이 막 먹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와 같이 결합을 하신다면 디막간이 왜 소멸되다라는 의미인지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요. 미눔을 볼게요. 미눔은요. 마시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디미눔이니까 마셔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셔지다의 주어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 그쵸? 네, 음료수나 어떤 주스나 그런 것들이 주어가 돼서 주스가 마셔지다, 약이 마셔지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요. 굳이 이렇게 수동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우리말은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마셔지다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사람이 보통 대부분 주어가 돼서 마시다 이렇게 능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말의 대부분이라면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요 의외로 D라는 접두사를 써서 수동의 의미로 또는 피동의 의미로 나타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D 접두사를 붙여서 수동태로 바꿔서 문장을 만들면 그게 좀 더 공손한 표현이고 간접적인 표현이라서 네, 그게 좀 더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 접두사를 쓴 수동태 표현, 피동 표현을 굉장히 선호하고요. 자주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사물이 앞에 오겠죠. 그래서 당하는 자가 네, 주어로 오는 경우에 D 접두사를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접사와의 결합 보도록 할게요. 자, 머만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희 뭐 접두사에서 배웠어요. 머만길은요, 지금 M이 붙은 형태죠. 네, 그러면은 어근이 안길 아니면 빵길이 되겠죠. 그쵸? 네. 그런데 안길일 수가 없는 이유는 어근이 안길이 되려면 아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음이잖아요. 그죠? 아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M, 뭐 접두사 붙을 때 어떤 형태로 붙었죠? 그렇죠. 멍으로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멍안길이 됐어야 됐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멍안길이에요. 그러니까 아하, 뭐가 생략됐구나, 빼가 생략됐구나를 저희가 거꾸로 역추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빵길이 어근이 되는 거죠. 빵길. 그쵸? 그래서 뒷빵길, 즉 어근에다가 D를 붙인다는 거예요. 멍한 길에서는 빼 접두사가 탈락을 했지만 D 접두사를 붙이기 위해서는 다시 빼를 소환해야 된다. 다시 어근 원래 모습대로 소환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빵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불려지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택시를 부르지만 택시는 사람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리다의 주어는 그러면 뭐 택시가 불리다. 그렇죠? 또는 사장님이 나를 부르셨다. 네, 나는 사장님에 의해서 부름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사장님에 의해서 불림을 당했다. 불려졌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불리다라는 표현 뒷방길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멍으잭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잭이 어근이죠. 자, 잭 단음절이잖아요. 단음절일 때 뭐 접두사 뭐 붙였습니까? 멍우 붙였죠. 그래서 멍우까지가 접두사구나. 그러면 어근은 뭐구나? 잭이구나. 어근에다가 D를 붙여야 되니까 뒷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뒷잭 하면 확인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뭔가 일이나 업무나 서류나 문서 같은 게 확인되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말에서는 나는 그 서류를 확인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편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서류나 문서가 주어가 돼서요. 문서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네, 그들이 선호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조금 이거는 표현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본인이 쓰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알아들으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D는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마지막으로 뿌 접두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뿌 접두사는요, 형태가 변화하는 것도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어서 저희가 요거는 조금 형태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볼게요. 일단 그래서 형태 변화가 있는 경우, 그쵸? 또는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크게 나눠서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접사를 쓸 때는요,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 다음에 형용사와 결합할 때 형태 변화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버르접사와 결합할 때는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래서 접사나 형용사랑 결합을 할 때는 형태 변화가 있는데 버르접두사 쓸 때는 형태 변화 없구나.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저희 이제 동사 명사 의미로 의미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머눌리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쓰다라는 뜻이죠.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자, 뿌 접두사를 붙입니다. 그랬더니 얘는요, 원래 머눌리스는요, 어근이 뚫리스죠. 뚫리스. 근데 머눌리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근인 뚫리스에다가 빼에를 붙여서 뿌뚫리스가 아니고요. 명사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뿌눌리스라고 되어 있죠. 즉, 접두사가 붙은 형태의 규칙 변화를 뿌 접두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가 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뿌뚫리스가 아니라 어근은 원래 뚫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뚫리스가 아니라 뿌눌리스로 바뀌는 거죠. 얘는 뭘 따라갔다? 접두사의 형태를 따라갔다. 형태 변화를 따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여기 뿌눌리스 하면 지금 의미 보시면 작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에서 보셔도 아실 수 있듯이 뿌 접두사를 붙이면 보통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어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성격에 그걸 갖게 되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또는 뭐 그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뿌 접두사를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무눌리스가 뿌눌리스로 바뀌었고 의미는 작가라는 의미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다음 볼게요. 멈블리,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멈블리도요, 똑같이 접두사이기 때문에 뿌 접두사 붙일 때 접두사 변화 형태 있죠. 형태 변화 규칙을 따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멈블리가 뭘로 바뀌어요? 뻔블리로 바뀌게 되겠죠. 뻔블리, 그쵸? 그래서 빼에 m까지 들어갔어요. 위에는 빼에 n으로 들어갔다면 밑에는 빼에 m으로 들어갔어요. 다르죠. 그래서 이 다른 이유는 접두사를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접두사의 형태 변화부터 빨리 외우셔야지 뿌 접두사까지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통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뿌 접두사 붙으면. 그렇기 때문에 멈블리 사다. 그러니까 뻔블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구매자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번에는 형용사와 결합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형용사. 형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형용사 예시를 보시면 보홍이 있어요. 보홍,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그죠? 보홍. 그런데 뻔보홍, 그쵸? 빼에 m을 붙었어요. 빼에가 아니라, 그쵸? 빼에 m까지 붙었죠. 왜냐하면 이 보홍이요, 앞에 뭘로 시작해요? 어근이 배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얘를요, 동사로 만들 때는 멈보홍이 된단 말이에요. 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근의 첫 자가 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멈보홍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의 규칙을 이 형용사에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홍이 뭐가 됐어요? 뻔보홍이 됐어요. 그죠? 그럼 보홍은 거짓말하는 이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그러면 뻔보홍은 어떤 게 된다? 거짓말쟁이라는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형용사 볼게요. 디암이라는 어근이 있습니다. 형용사예요. 자, 디암이라는 어근에다가 만약에 접두사 붙일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어떻게 돼요? 그렇죠. 먼디암이잖아요.
m에 n 붙잖아요. 먼디암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사로 바꿨을 때 빼에 접두사 붙일 때, 뿌 접두사 붙일 때 어떻게 바뀌어요? 빼에 n으로 썼죠. 그래서 쁜디암이 됩니다. 쁜디암. 디암은요, 조용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쁜디암 하면 쁜디암 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조용한 사람이 된다. 조용한이라는 특징, 형용사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되는 사람. 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뭐 접두사 붙이는 형태 변화 규칙을 따라서 뿌 접두사를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뻔보홍은 빼에 뭐가 붙었어요? m이 붙었는데 쁜디암은 빼에 뭐가 붙었어요? n이 붙었죠. m, n 다릅니다. 그쵸?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바꾸는지 저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요. 형태 변화가 없는 경우는 아주 편하겠죠. 그냥 어근에다가 그쵸? 뭐만 붙이면 돼요? 빼에 그쵸? 뿌 접두사만 붙이시면 되는 거죠. 버르접사와 결합을 할 때는 변화 형태 없이요. 형태 변화 없이 뭐만 붙이면 된다? 뿌만 붙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볼게요. 동사 버르다강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역하다, 거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버르다강에다가 빼에 접두사를 붙이려고 하니까 이 버르만 어떻게 하면 돼요? 생략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략하고 뭘 붙이면 돼요? 빼에만 그대로 갖다 붙이시면 돼요. 어근에다가. 그래서 뿌다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버르다강 하면 무역하다, 거래하다, 매매하다 이런 뜻이니까 뿌다강 하면 사람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 되는 거죠? 상인, 그죠? 또는 판매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무역하는 사람, 그쵸? 그 다음 동사 보도록 할게요. 자, 버르마인이라는 동사가 있네요. 그죠? 버르마인은요, 플레이랑 똑같은 뜻이에요. 놀다. 그런데 버르 접두사이기 때문에 뿌 접두사 붙이고 싶을 때 버르 접두사 그냥 x 빼고 빼에 뿌 접두사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죠. 어근에다가. 그래서 뿌마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플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버르마인은 놀다. 그러니까 뿌마인은 노는 플레이어가 되겠죠. 영어에. 그죠? er 붙은 형태처럼 여기서는 빼에 뿌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의미는 선수가 되는 거죠. 운동선수. 그쵸? 운동선수를 말하게 되는 거죠. 뿌마인 하면. 그래서 빼에 접두사를 어떻게 붙이는지, 뿌 접두사를 어떻게 붙이고 또 어떤 의미로 바뀌는지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접두사가 많죠. 하지만 이 접두사가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접두사를 붙임으로 해서 어근의 의미에 약간씩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두사 오늘 뭐 배우셨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저희 만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드리마카시.